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의 예술적 적용 7번째 강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번 7번째 강의 주제는 코딩의 시각화 첫 번째 시간입니다. 프로세싱의 예술적 적용은 창의적 표현의 확장, 상호작용의 강조, 데이터와 예술의 융합을 통해 이는 전통적인 예술의 경계를 넘어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예술 언어를 창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코딩의 시각화 첫 번째 시간에서는 프로세싱의 언어에 대해 기본적인 원리를 파악하고 프로세싱으로 이미지, 움직이는 그림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알아보고 이와 관련한 사례들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딩의 시각화 1이라는 주제로 프로세싱 언어와 이를 활용한 시각적 작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프로세싱 언어의 개념과 특징, 그리고 기본적인 문법 구조를 살펴보며 프로세싱이 어떻게 코딩과 예술을 연결하는 도구로 활용되는지 확인해 보시죠. 그럼 먼저 프로세싱에 대해 알아봅시다. 프로세싱은 시각 예술을 위한 오픈소스 프로그래밍 언어로 아트와 코딩을 융합하는 도구입니다. 2001년 MIT 및 기어랩에서 벤 프라이와 케이시 리즈에 의해 개발된 크리에이티브 코딩을 위한 오픈소스 프로그래밍 언어 및 개발 환경입니다. 자바 언어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자바의 상속과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개념을 사용하므로 다양한 자바 라이브러리와 상호작용이 가능합니다. 그림, 애니메이션, 인터랙티브 작품 등 다양한 시각적 작업에도 활용됩니다. 간결한 문법과 사용이 쉬운 API,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비전공자, 코딩 경험이 없는 사용자들도 쉽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코드를 실행하면 결과물이 화면에 바로 표시되므로 실시간으로 작업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크로스 플랫폼 지원으로 윈도우즈, 맥, 리눅스 등 다양한 환경에서 실행 가능하며 웹 기반 작품도 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브러리 추가를 통해 사운드, 데이터, 센서와의 연동 가능하여 다양한 표현의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세싱을 실행하면 프로세싱 통합 개발 환경인 PD 2창이 열립니다. PD가는 프로세싱 디벨롭먼트 인바이어런먼트의 약자이며 프로세싱의 확장자입니다. 프로세싱의 개발 환경은 컴퓨터 코드를 작성하기 쉽도록 단순화된 환경이며 이것은 간단한 텍스트 에디팅 소프트웨어, 메모장 같은 미디어 플레이와 결합한 형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프로세싱 프로그램에서는 스케치라 불립니다. 각 스케치는 파일 이름, 코드를 타이핑할 수 있는 공간, 저장, 열기, 스케치를 실행할 버튼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세싱 공식 웹사이트에 들어가 프로세싱 설치 파일을 다운받아 볼게요. 프로세싱도 아두이노와 마찬가지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으며 설치 방법이 유사하며 간단합니다. 프로세싱.org 검색하여 프로세싱 공식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웹사이트 상단 메뉴에서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운로드 페이지에서 사용 중인 운영체제인 윈도우, 맥OS, 리눅스 등에 맞는 파일을 선택합니다.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면 파일이 다운로드됩니다. 다운로드된 파일의 압축을 해제하면 생성된 폴더 안에서 프로세싱 실행 파일을 더블 클릭하여 프로세싱을 실행하면 됩니다. 실행 후 프로세싱 인터페이스, 즉 코드 입력 화면이 나타납니다. 참고로 프로세싱은 자체적으로 자바 환경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자바를 설치할 필요는 없으며 윈도우 환경에서는 실행 시 관리자, 권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행한 프로세싱 인터페이스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프로세싱의 인터페이스는 코드를 작성, 실행, 디버깅하기 쉽게 설계된 간단하고 직관적인 환경입니다.
작성한 코드를 실행하고 실행 중인 코드를 중지하는 버튼과 바로 아래에 여러 파일로 구성된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파일명이 들어가는 탭이 있습니다. 중앙에는 프로세싱 코드를 작성하는 코드 편집 창, 그리고 하단에 프로그램 실행 상태, 출력 메시지, 오류 등을 표시해주는 콘솔 창이 있습니다. 코드를 실행하면 별도의 창이 나타나는 캔버스 창이 있습니다. 캔버스 창에는 작성한 코드에 따라 시각적 결과물이 표시되는 공간입니다. 프로세싱의 동작 과정은 셋업 함수와 드로우 함수로 구성된다. 셋업 함수는 프로그램이 처음 실행될 때 한 번만 실행되며 캔버스의 크기, 그래픽 설정, 변수 초기화 등에 필요한 설정을 구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드로우 함수는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 반복적으로 실행되며 그래픽을 업데이트하고 애니메이션 또는 상호작용 동작을 생성합니다. 프로세싱의 특징과 기본적인 구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프로세싱으로 그림을 그려볼까요? 다음은 프로세싱 그림의 이미지 표현입니다. 프로세싱으로 이미지를 그리기 전에 좌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프로세싱의 그래픽 작업 공간은 일반적으로 X축과 Y축으로 이루어진 2차원 좌표계가 스케치북입니다. 좌표는 X, Y 형식으로 표현되며 X축은 가로 방향, Y축은 세로 방향, 원점은 좌측 상단 모서리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프로세싱의 그림은 가장 왼쪽 상단에서 시작됩니다. 이미지를 그리기 위해서 기본 그래픽 함수를 알아야 하는데요. 점선, 면은 사각형, 그리고 원입니다. 프로세싱의 2차원 좌표계의 기본 도형인 점, 선, 사각형, 원을 표현한다면 이때 우리는 컴퓨터에게 점, 선, 사각형, 원을 긋기 위해서 컴퓨터에게 포인트, 라인, 렉트, 엘립스라는 이름 붙여진 명령어인 함수를 사용하여 그리도록 지시해야 합니다. 점은 특정 좌표의 X축의 위치, Y축의 위치를 서는 두 점을 연결하여 직선을 그리기 때문에 시작점인 X, Y와 끝점인 X, Y를 지정합니다. 사각형, 렉트는 사각형의 기준점 위치에서 사각형의 너비와 높이를 나타냅니다. 원, 엘립스는 타원의 중심 좌표에서 너비와 높이를 표현합니다. 그럼 기본 그래픽 함수로 스케치 작성을 하였을 때 프로세싱 결과물이 잘 출력이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이즈를 400, 400으로 설정합니다. 배경색은 255로 흰 바탕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드로우 함수를 작성합니다. 선을 그려볼게요. 시작점 100, 100 위치에서 끝점 200, 200을 위치하면 짧게 그어진 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원을 그려볼까요? 원의 중심점 값이 100이어서 잘리게 나왔네요. 원을 중앙에 그려지게 하기 위해서 원의 중심값을 200으로 수정해 볼게요. 그러면 원이 가운데로 그려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각형을 그려볼 건데요. 원을 그린 방식과 동일합니다. 단, 사각형의 중심점은 왼쪽 상단 모서리에서 시작하여 그려집니다. 다음은 붓의 속성입니다. 먼저, 픽셀은 디지털 이미지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입니다. 디지털 이미지는 작은 정사각형 영역인 픽셀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 픽셀은 색상 정를 저장하는데요. 여기서 색상은 일반적으로 RGB, 즉 레드, 그린, 블루 나타내며 각 색상 범위는
0부터 255까지의 값으로 표현됩니다. 붓의 속성을 나타내는 기본 함수를 살펴보자면 도형의 외곽선을 나타내는 스트로크 함수와 외곽선의 굵기를 나타내는 스트로크 웨이트, 외곽선이 필요 없다면 말 그대로 노스트로크입니다. 그리고 도형의 내부 및 색상을 표현하는 필 함수를 가집니다. 필 함수에 R, G, B 값이 들어갑니다. 색이 필요 없거나 색을 넣지 않는다면 노스트로크와 마찬가지로 노필입니다. 노에는 따로 값을 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붓의 속성을 활용한 함수들을 적용하여 그려보는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400 사이즈에 100 사이즈의 원을 중앙에 그립니다. 스트로크 웨이트가 적용되었습니다. 필, 채우기를 적용하여 색상 값을 넣습니다. 여기서 색상을 지정할 때 메뉴에서 도구, 색상 선택을 클릭하면 색상을 선택할 수 있는 팔레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색상을 클릭하면 해당 색상의 값을 확인할 수 있으며 표시된 R, G, B 값을 코드에 입력하면 됩니다. 또한 RGB 값 대신 샷코드 형식의 색상 값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잠시 프로세싱에서 코딩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할게요. 셋업, 드로우 함수는 기본 함수이기에 꼭 작성해야 합니다. 모든 명령문의 끝에는 세미콜론이 붙여야 합니다. 프로세싱은 대소문자를 구분하므로 함수 이름이나 변수 이름의 철자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대소문자 구분하여 작성하는 방법은 하나의 단어 말고 두 단어가 조합된 경우 두 번째 단어의 첫 글자는 거의 항상 대문자로 표기합니다. 주석 작성을 할 때 슬러시를 2개 넣고 작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작성한 코딩의 앞에 2개의 슬러시는 그행의 코딩은 비활성화가 됩니다. 다음은 모드의 속성입니다. 프로세싱에서 사각형 원을 그릴 때 기준점을 설정하는 함수입니다. 기본값은 코너이며 기준점을 센터, 코어너즈, 라디우스 등으로 변경하여 사각형 또는 원의 위치와 크기를 다르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센터는 중심좌표, 코너는 프로세싱 기본값으로 왼쪽 상단 모서리가 기준입니다. 코어너즈는 대각선 2점, 라디우스는 중심좌표와 너비와 높이를 반으로 나눈 값을 사용합니다. 모드를 따로 설정하지 않고 사각형을 그리면 x, y 값이 200이니까 사이즈가 400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시작되어 300 크기를 가진 정사각형이 그려지는데 실행된 이미지는 200 위치에서 시작되어 사각형이 그려졌습니다. 프로세싱의 기준은 왼쪽 상단 모서리이기 때문입니다. 사각형을 400 사이즈 중앙에 그리게 하고 싶다면 렉트 모드를 센터로 작성하고 실행해주면 결과 이미지가 사각형이 중앙에 위치하여 그려졌습니다. 이제 기본 그래픽 함수, 붓의 속성 모드를 통해 기본적인 재료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몬드리안 그림을 프로세싱으로 그려나가는 과정을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몬드리안 그림은 기하학적 구성과 색상 대비를 특징으로 하는 현대미술 작품으로 프로세싱에서 사각형, 렉트와 색상 채우기 필, 선색상, 두께를 의미하는 스트로크 웨이트, 기본 함수만을 활용하여 기하학적 형태와 색상을 조합해 쉽고 재미있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프로세싱에서 캔버스 사이즈를 400으로 설정한 뒤 배경색을 흰색으로 지정합니다. 이후 비율과 균형감이 조화롭게 표현될 수 있도록 좌표값을 조정하며 렉트 함수를 활용해
캔버스를 구획화합니다. 선 구성을 스트로크와 스트로크 웨이트로 구획 나누면서 선 두께를 다양하게 설정합니다. 구획 작업이 완료되면 필요한 사각형 영역에 색상을 채워 넣어 완성도를 높여줍니다.
프로세싱으로 몬드리안 작품을 완성하였습니다. 다음 이미지 작업들은 경북대학교 미술학과 매체연구 이 수업 중 수행했던 서양화 전공 학생들의 작업들임을 알립니다. 캔버스 500 사이즈의 코딩으로 시각화한 2019년에서 2022년까지의 학생 작업들입니다. 이제 몬드리안 작업보다 조금 더 복잡한 캐릭터를 프로세싱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하나의 캐릭터 이미지를 선택해 이를 프로세싱을 활용해 그려보는 과정을 진행할 것입니다. 해당 과정을 영상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선택한 캐릭터 이미지에 원형 요소가 많으므로 원과 선 색상 채우기 기능을 활용해 작업을 진행하면 됩니다. 먼저 배경을 설정한 후 캐릭터의 형태를 단계적으로 잡아갑니다. 좌표값을 조정하며 세부적인 위치를 조율해 캐릭터를 완성해 나가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합니다.
캐릭터가 완성되었습니다. 원본 이미지와 얼마나 비슷하게 표현되었나요? 여러분도 원하는 이미지를 프로세싱으로 직접 그려보시길 권합니다. 단순히 이미지를 따라 그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프로세싱의 다양한 기능과 특징을 활용해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담아 창의적인 작업을 시도해 보세요. 무엇이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움직이는 그림, 즉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은 여러 프레임의 이미지를 연속적으로 보여줘 정적인 이미지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애니메이션을 구현하려면 드로우 함수와 함께 속성을 변화시키는 변수를 자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변수는 객체의 위치, 크기, 색상 등의 속성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플로우트 타입의 변수 y를 300으로 초기화한 뒤 y 값의 속도를 계속 더해주면 y 좌표가 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움직임이 만들어집니다. 이처럼 변수를 활용해 위치를 업데이트하면 간단하게 움직이는 그림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프레임 레이트과 프레임 카운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프레임 레이트는 애니메이션의 속도를 제어하기 위해 초당 프레임 수를 설정하는 함수입니다. 일반적으로 30에서 60 프레임 정도가 권장됩니다. 반면 프레임 카운트는 프로그램 실행 이후 지나간 프레임 수를 나타냅니다. 이 값은 프레임 기반으로 움직임이나 애니메이션 효과를 구현할 때 매우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움직이는 그림을 구현하려면 배경을 갱신하는 작업도 필요한데요. 매 프레임마다 배경을 새로 그려 이전 그림을 지우고 새로운 그림을 그리며 움직임을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50 크기의 원이 X축을 따라 매번 이만큼씩 이동하도록 설정하면 원이 움직이며 이동하는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실행된 화면에서는 원이 이동하면서 흔적을 남기거나 겹치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이전 코드에서 배경을 추가하기 위해 백그라운드 함수를 사용하여 흰색을 나타내는 값인 255를 설정했습니다. 실행된 화면에서는 흰 배경 위로 원이 오른쪽으로 굴러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드로우 함수는 반복적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배경이 매 프레임마다 갱신되면서 이전 그림을 덮고 새로운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배경 갱신을 통해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앞서 배운 프로세싱에서 주요 함수를 활용한 움직이는 그림의 스케치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코드는 서로 다른 속도와 크기로 움직이는 원들을 표현한 애니메이션입니다. 캔버스 크기를 400으로 설정하고 초당 40프레임의 속도로 애니메이션이 실행되도록 설정합니다. X포스와 Y포스는 원의 초기 위치를 저장하는 변수들입니다. 또한 엘립스 사이즈라는 변수를 사용해 원의 크기를 지속적으로 조정합니다. 이 변수들은 각각 원의 움직임과 크기 변화를 제어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여기서 X포스는 X축을 따라 1씩 이동하고 Y포스는 Y축을 따라 2씩 이동하며 원의 움직임을 만듭니다. 또한 엘립스 사이즈 변수는 원의 크기를 증가시키는 데 사용됩니다. 실행된 화면에서는 다양한 크기와 색상의 원들이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이며 생동감 있는 효과를 보여줍니다. 또한 원의 크기가 커지면서 화면을 가득 채우는 효과도 함께 나타나는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원형 움직임에 텍스트와 회전 효과를 더해 움직이는 그림을 완성한 스케치입니다. 변수 선언을 통해 텍스트와 원형의 움직임을 제어하며 텍스트에 대한 폰트를 설정하기 위해 p폰트 함수도 함께 사용합니다. 캔버스 크기는 600에 700으로 설정하고 초당 60프레임의 속도로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실행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N, B, T라는 텍스트는 각각 Y축을 따라 0.005, 0.01, 0.015의 속도로 이동하며 텍스트 함수를 통해 화면에 그려집니다. 이를 통해 각 텍스트가 다른 속도로 움직이는 효과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푸시 매트릭스와 팝 매트릭스를 활용해 회전 효과를 특정 범위 안에서 제어하며
필과 스트로크를 사용해 텍스트와 원형 아크에 개별적인 색상과 스타일을 부여합니다. 실행 결과 텍스트와 원형 아크가 각각 설정된 속도와 효과에 따라 화면에서 움직이며 독특한 시각적 표현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도 이처럼 텍스트와 그래픽 요소를 활용해 자신만의 창의적인 움직이는 그림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코딩의 시각화 첫 번째 시간으로 프로세싱 언어와 구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프로세싱의 기본 함수로 그려지는 이미지 표현과 움직이는 그림을 구현하는 데 사용되는 핵심 함수들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강의를 여기서 마치며 다음 시간에는 상호작용 코딩 구문의 이해와 함께 이를 활용한 작업 사례를 살펴보는 코딩의 시각화 두 번째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